안녕하신지요. 미 민주당 사람들은 인구 감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했더군요. 빌 게이츠뿐 아니라 과거에 지금은 이제 사망한 브레진스키라는 그 유명한 그 외교 관련 고언을 했던 그런 수석 비서관이던 사람인데, 오바마 때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100만 명을 죽이기가 100만 명을 통제하기보다 쉽다, 이런 말을 2008년에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유독 상당히 그 세계화 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인데, 두 시대의 사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래요. 1970년대. 관심 있는 분은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세계 정부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막 주장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계 정부를 위해서는 굵직굵직한 초국가적인 기관들, UN, IMF, 국제사법재판소, 세계은행 등등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각 국가의 경찰력을 세계 정부로 이전시켜야 된다. 또한 각 국가들의 정체성은 없애야 할 것이다. 또 각 국가들의 주권을 없애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특히 그 세계 경제를 한꺼번에 그 파탄시키는 방법을 또 연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계 정부는 세계적인 전염병과 전쟁 등을 통해서 이렇게 인구를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상당히 섬찟하죠. 근데 이런 플랜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상당히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여러분도 아시지만 로마 클럽이라는 데가 유명하잖아요.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해서 후진국에선 원자력 발전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니까 값싼 에너지를 이용하게 된답니다. 원자력을 이용하면. 때문에 이렇게 값싼 에너지를 하게 되면 후진국이 굉장히 선진화가 빠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중국은 원자력 발전소를 중국에서 동쪽에 상당히 많이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근데 한국의 문재인은 원자력 발전을 제로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게 값싼 에너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로머 클럽은 이걸 이용하지 마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문재인은 따르는 거죠. 이거 좀 수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두 가지 수상한 건 아니지만 특히 이 문제가 굉장히 수상한 점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그 연구한 프로젝트들을 쭉 보니까요, 그 심리전쟁, 대중통제술 이런 거를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특히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고 그래요. 언론 통제, 즉 언론을 이용해가지고 여론을 만드는 것. 두 번째로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 조작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죠?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것이고, 한국에서 특히 일어나는 것이 그렇잖아요. 언론사를 통제해서 그 여론이 오히려 조작되고 있고, 특히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걸 여론조사기관을 믿을 수가 없는데도 그것을 마치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항상 이용을 합니다. 현재 얘기되는 그 여론 조사 결과는
거의 그 조작을 위해서 여론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중에서도 여론조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는 300인 위원회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얀 캘로비치라는 사람이 여론조사야말로 여론을 움직이는 도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여론으로 그 전 세계를 드러났다. 또 전 세계의 진정한 언론을 가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300인 위원회의 수장은 영국 여왕이라고 그래요. 때문에 그 현재 영국 여왕의 위치가 굉장히 국제 정치에서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이것도 제가 이제 몰랐던 건데요. 이 현재 그 추미애를 이용해가지고 여론이 굉장히 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법원에서 개천절 집회 금지를 계속하라라는 것이 그런 뉴스가 오늘 떴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는 금지한다. 아니 차량으로 하는데 그게 왜 금지될 소지가 있나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진에서 보니까 광화문 광장인데 이 뭐 광장을 개조한다 어쩐다 이런데 돈도 없다면서 그 과거에 만들었던 그 재정 확보를 하더라도 그걸 쓰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재정을 막 써서 불필요한 그 공사를 해야 되는지 광화문 광장 말이에요. 거기다가 사실은 큰 구멍을 내는 것 같은데 이것도 한국의 그 맥을 짚는 분들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맥을 좋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라고 걱정이 되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새 광장에는 이 세종대왕 상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나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바탕 하에서 이제 제가 아주 흥미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저부터 보여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사실은 그 코땡땡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진단 키트가 신뢰가 있나 없나 이게 중요합니다. 진단 키트가 엉터리인데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양성 판정이 나왔다 그래 봐요. 그러면 음성 판정이 이해했어야 될 사람이 양성으로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진단 키트가 중요하겠어요. 특히 노인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치명률인데 치명률이 그 젊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낮고 그렇다는 게 이미 일찍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치명률이 굉장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학교들을 다 오픈하지 않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치명률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 회사들의 이익분인데 이것이 두 가지 점에서 첫째는 백신 회사들이 이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백신 회사들이 상장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주식에 몰리고 안 몰리고 그것에 따라서 얼마나 이익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주식을 조작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백신 회사들은 워낙 대규모로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 이익분은 엄청나서 그 백신들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념하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후보 물질들을 보면은요, 개발 국가가 지금 대부분 중국이 많아요. 중국이 4개가 있고 나머지는 미, 영, 독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3상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한국은 바이오 연구소를 중국하고 한다 만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임상 3상에 들어가 있지도 않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뭐 백신을 맞히지 말자. 빌 게이츠도 자기 가족한테는 백신을 맞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그러든지